자, 오메가. 지난 시간에 내가 수업 끝나고 숙제 보내면서 얘기했었죠. 요번에 이번에 해왔어야 되는 숙제 파트는 사실 인수분해만 잘하면 다 잘 할 수 있다. 결국 안 풀리는 이유는 전부 다 뭐였다? 다 인수분해가 까먹은 걸 거야. 그러면서 혹시 까먹어서 이제 질문이 나올 것 같다거나 안 풀리는 게 있거나 하면 영상 좀 다시 보거나, 그죠? 인수분해 쪽에 너희들이 풀었던 파트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라고 했었어. 자, 그래서 고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다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알았죠?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2차 방정식처럼 인수분해가 될 때, 안 될 때 풀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들은 앞으로도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니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고차 방정식은 언제 나오냐면 수2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나오는 지금의 고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니까 어떻게든 인수분해 하세요. 알았죠? 그게 1차 3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든, 뭐 안 가져왔어? 1차 3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든, 1차 하나, 2차 하나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알았죠? 자, 뭐 일단 질문이 없다 그래서 바로 수업할 건데, 혹시 늦게 온 사람들 중에 질문 있으면 번호 좀 이따 얘기해줘. 자, 일단 오늘 바로 오메가 시작합시다. 성호 혹시 질문 있어? 승현 혹시 질문 있어? 자, 없고. 창경 혹시 질문 없고? 오케이. 자, 오메가 갑시다. 그리고 오메가와 오메가 친구까지 두 개. 사실은 뭐 친구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친구라 부른 건 아니고, 둘 다 오메가라 부르다 보니 하나 구분하려고 나는 오메가 친구라고 이름을 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일단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서부터 등장한다? 무조건 x 3승이 얼마냐 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얘가 1이 되는 녀석이 있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이 있을 거야. 그 녀석의 한 허근을 뭐라고 부른다? W 아니에요. 오메가예요. 오메가라고 부른 겁니다. 알았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뭐 교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 336번. 자, x3승이 1이다, x3승이 마이너스 1이다 를 만족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잡습니다. 그때 이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돼, 얘들아? x3승 마이너스 1이 0이거든. 얘는 x3승 플러스 1이 0이거든.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녀석, 이번에도 역시 당연히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3승 마이너스 3승, 3승 플러스 3승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의 x의 1의 합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얘는 x 플러스 1의 곱하기 누구다? x제곱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의 한 허근을 똑같이 오메가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세팅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파생되는 공식들을 이제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데, 자,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공식은 항상 만들어 가세요. 자, 매번 시험 공부하는 숙제를 하거나 뭐 혼자 시험 문제를 풀거나, 시험 문제란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거나 하는 그 상황에는 너희들이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그치? 그리고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많이 응용되고, 많이 응용을 하고 계속해서 써먹는 그런, 예를 들어서 판별식이나 근행 공식 같은 건 당연히 외우죠. 외워야 정상이고 선생님들도 다 외우라고 합니다. 오메가는요, 그렇게 많이 응용되지 않아요. 응용되는 문제가 하나 나온다고 해봐야 오메가 문제 하나, 그거 하나 끝.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를 위해서 공식을 10가지가 돼. 그것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 헷갈리게 생겼거든. 그걸 외울 거야? 아니, 너무 시간 아까워. 그래서 오메가는요, 평소에 좀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해. 뭐를 기억하기 위해서? 공식을 만드는 과정. 이게 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자주 쓰는 단어는 당연히 기억을 오래 한단 말이야. 근데 자주 안 쓰는 단어는 뭐 학원에서 영어 단어 시험 보잖아. 아무리 영어 단어 시험을 또 보고 한 바퀴 돌려서 또 보고 해도 안 쓰는 단어는 결국 까먹게 돼 있어. 맞죠? 수학도 마찬가지야. 많이 쓰는 공식들은 당연히 외워지게 되지만
많이 안 쓰는 공식들, 그렇게 응용되지 않는 공식들은 사실 100%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뭐 해주세요? 만드는 방식을 좀 몸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그거 외워두면은 이 10개 되게 쉬워. 자, 일단 공식 두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총 5개, 5개다. 여기 2개, 여기 2개가 먼저 나옵니다. 2개, 2개, 총 4개. 자, 얘네들은요, 근이라서 하는 일. 근이면은 당연히 뭐 해보겠니? 방정식에다가 뭐 해보겠니? 대입을 해보겠지. 그렇게 만드는 공식이 2가지야. 그래서 뭐? 오메가를 대입했다. 오메가 3승은 1.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 벌써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근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해? 여기다 넣어보는 거지. 여기서 나온 거는 x는 1 실근이니까.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그리고 여기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뭐야 공식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나중에 저 부호 100% 헷갈리고요. 그래서 차라리 만드는 게 빠르다는 거야. 외우기만 쉽냐? 만드는 건 더 쉽잖아. 그냥 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식으로 갑니다. 세 번째 공식 안에는 각각 2개의 식을 담고 있는데 원리가 똑같아서 그냥 한 군데다 설명하는 거야. 뭐냐면 한 허근이 등장했어. 얘들아, 고차 방정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한 근이 허근으로 주어진다. 뭐 예를 들어서 1-루트 3 이런 식, 이런 식으로 1-루트 3에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 뭐하니? 상경아, 2차 방정식 또는 3차 방정식에서 한 허근이 등장했어. 그럼 우리 뭐하니? 그렇지. 켤레근을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수를 쓸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죠. 개수 얼마야? 111, 11. 실수들이네. 그러면은 다른 한 근은 뭐가 되겠다? 이놈의 켤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켤레 복소수를 복소수 안 봤다고 했는데 켤레 복소수를 오메가 위에 막대기 붙여요. 알았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다른 근이 뭐거든? 오메가의 켤레거든. 그래서 오메가와 오메가 켤레, 오메가와 오메가의 켤레를 가진다. 2근을 가진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해? 근과 계수 관계 쓸어가죠. 그게 세 번째 공식입니다. 2근의 합과 2근의 곱. 그럼 2차 방정식에서 보니까 1차의 계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이고요. 합은 곱은 1이죠. 여기서도 똑같아.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부르지만은 값은 다르죠. 2근의 합은 얼마? 1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1. 맞죠? 합은 부호 반대. 자,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요, 사실 한 방에 설명 가능해요. 뭐 하냐면, 가운데 3번을 기준으로 2번, 1번을 가지고 각각 4번, 5번 공식 만들어 갑니다. 만드는 방식은요, 둘 다 오메가로 나누면 돼. 자, 여기까지가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야. 기억할 수 있겠어? 되게 쉽지? 1, 2번 공식은 뭐? 근이니까 대입하는 거. 세 번째 공식은 뭐?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과 계수의 관계. 물론 켤레근 얘기를 살짝 담고 있다. 알았죠? 그리고 4번, 5번은 원래 있던 1, 2번 공식을 뭐해? 오메가로 나누면 돼. 여기까지 외우기 쉽잖아. 이걸로 항상 매 문제 만들 때마다, 풀 때마다 만드세요. 물론 너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 문제라고 해서 지금 4개밖에 없나? 이 교재는 4개밖에 없지만 뭐 새끼 문제까지 하면 6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시중에 파는 문제집들 또는 이제 3월달에 개학하고 나가는 우리 교재 마플 시너지로 갈 예정인데 마플 시너지 한번 풀어보면은 오메가 파트에서만 문제가 한 20개 정도 주어질 겁니다. 매 문제마다 다 오메가를 공식을 만들어 나가면 귀찮겠지. 그래서 한 번 숙제할 때 그때 뭐 해주세요? 한 번만 만들어봐. 꼭. 본인 스스로 만들어 보냐 안 만들어 보냐에 따라 달라. 우리가 클리닉 테스트로 만약에 이 범위를 본다. 오늘은 아닐 거고 아마 다음 시간 될 건데 다음 시간 오늘은 어차피 없지 주말이라. 다음 주 우리가 월토지. 그럼 월요일 날 보겠지. 내일 모레. 그때 클리닉 볼 때 오메가 문제를 만나면 한 번은 본인이 스스로 좀 만들어봐. 집에서 숙제할 때도 한 번은 꼭 만들고요. 알았죠? 그래야 너희들이 기억을 한다. 너희들이 이제 극한이래. 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활용, 고차 방정식의 활용, 연립 방정식의 활용 파트를 너희들이 왜 질문을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식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거든. 근데 이제 활용 파트는 전부 다 식을 만들기만 하면 답은 나오잖아. 만드는 게 우선이거든. 그건 농도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어버버버 하는 거잖아. 그지? 자꾸
나 모르겠어. 나 농도 모르니까 질문해야지. 라고 해놓고 질문해놓고 학원에서 선생님이 풀어주면 내가 풀어주고 나면 뭐해? 이어받아서 연산만 해놓고 답 나오면 아 오케이 이해됐어 하고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 그런 사람들이 보통 계속 질문을 하는 거야. 농도 또 질문하는 이유. 본인이 쓰는 농도 공식 안 써봤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알았음? 자 어쨌든 가자. 말이 길어졌다. 자 4번 만들어보자. 4번은 뭐 하면 된다? 2번 공식을 오메가로 나눕니다. 근데 정리는 살짝 해요. 얘만 오메가 제곱만 오메가로 나누면 뭐야? 오메가죠. 1은 오메가로 나누면 뭐야? 오메가 분의 1이겠죠? 자, 플러스 오메가는 나누면 플러스 1입니다. 그걸 우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1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가져오면 뭐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똑같고 그 다음에 뭐야? 얘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넘어갑니다. 는 플러스 1.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부호가 막. 어떤 거는 똑같고 어떤 건 반대고 그래서 헷갈린다고 그냥 외우려고 가면.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공식 1번 공식을 뭐 합니다? 오메가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야. 근데 오메가 분의 1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죠. 근데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을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한 번 더 넘어가야 됩니다. 뭐 하냐면 얘를 가지고 와요. 밑에 거 근각계수의 관계 뭐해? 얘도 오메가로 나눠봐. 그럼 오메가로 나눠보면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거든. 그래서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오메가 바로 가는 거지. 즉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와보면은 오메가로 나눠보면 이것도 오메가로 나눈다고 써놓을까? 얘도 오메가로 나눠보면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입니다가 나오거든. 그래서 오메가 분의 1만 오메가 바로 바꾸는 거야. 그럼 앞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겠지?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 저기서는 오메가 바. 알았음? 그러면 다 외운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공식 만들어가면서 문제 풀어볼 수 있겠죠? 됐죠? 다음 가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각각의 공식들은 다 용도가 사실은 오메가까지 풀었어? 아, 앞이구나. 자, 각각의 공식들은 사실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사실 보면은 생긴 게 뻔해. 그래서 다 보일 텐데, 요 두 가지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용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이미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3승1이다라는 거는 무조건 뭐 해주세요? 차수가 3차를 포함해서 3차 이상인 경우에 다 차수를 떨어뜨려 버려. 그런 용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야? 차수가 떨어뜨려진 식을 보면서 식을 간단하게 고치는 데 사용합니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있으면 전부 다 0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만약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있으면 다 마이너스 1로 바꾸면 되는 거고, 뭐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있으면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꾸면 되는 거야. 이항시켜서. 알았음? 자, 간다. 첫 번째 336번 보자. 자, 처음에 주어지는 거 아싸 신나 하고 오메가 바로 쓰지 말고 얘를 제발 보세요. 얘에 따라서 식이 다른 거 방금 확인했잖아. 그래서 어떤 식인지 그 식을 만들어 봐야 돼. 되게 헷갈린다. 알았지? 그래서 처음 만났다 치면 너희들은 저 녀석을 가지고 한쪽을 이항시켜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오세요. 여기까지는 온 다음에 1, 2번 공식까지는 반드시 만들어. 그래서 오메가 3승이 1인 거랑 여기다 넣어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인 거랑 까지는 만들고 그 다음에 문제 풉시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차수가 좀 많이 높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네. 그럼 이제 뭐 하러 가자? 차수를 떨어뜨리러 가자. 나머지 것들은 괜찮아. 근데 여기서부터 차수가 높다, 그치? 오메가 3승이 1이라고 했지? 그래서 오메가 3승 곱하기 오메가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 오메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 1이 되는 거. 앞에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요. 오메가 8승은 뭐가 되는 거? 오메가 6승이 1이니까. 그치? 그래서 얼마?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얘는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문제 보면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전부 다 마이너스 붙어있지. 마이너스 0. 그래서 답은 0인 거예요.
끝났어. 알았음? 그 다음에 2번. 2번은 뭐야? 뭐 오메가와 오메가가 섞여 있다도 힌트가 될 수 있지만 일단 분수끼리의 합입니다. 당연히 뭐 하겠어요? 우리는 통분이란 걸 하겠죠. 그치 나경아? 자, 통분이란 걸 해보자. 그럼 뭐야? 오메가 마이너스 1과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을 둘이 곱합니다. 분자할까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에다가 마이너스 2. 통분했다, 그치? 그러면 뭐가 필요해? 분모 전개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면 오메가 오메가 바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오메가 오메가 바의 합, 그 다음에 플러스 1까지. 분자는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2까지. 자, 오메가와 오메가 바에 대한 합과 곱이 주어졌으니까 몇 번 공식이 필요해? 3번 공식이 필요해. 그때 이제 당신들은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뭘 보면서? 1차의 계수 보면서 부호 반대, 항상 보면서 1. 끝! 답은 얼마야? 답은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알았음? 알았음? 이게 오메가 문제 풀어보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저기서 오메가 문제에서 뭐 오메가 3승 1이다를 이용해서 이거 결국 차수 떨어뜨리는 이거 있잖아. 차수 내리기. 요거. 되게 i의 거듭제곱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i는 4승 1이니까 예를 들어서 123승이다 라고 하면 우리 바로 뭐하니? 또 복소수네. 경민씨. 얘를 뭐로 나눠요? 4로 나누죠. 나머지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그래서 얘 3승과 같아요 라고 하지. 그것도 조심해야 돼. 자, 오메가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풀어도 돼, 사실. 오메가의 10승이네. 10을 뭐 해주면 돼? 3으로 나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1승 하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 거 부탁하자. 오메가는 무조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지수다? 아닙니다. 얘는 오메가의 6승이 되잖아. 그럼 나누기로 가려면 6승으로 가야지. 6으로 나눠야지. 알았음? 그리고 오메가 3승의 마이너스라는 걸 이용해서 만약에 오메가의 몇 승 해볼까? 한 16승 정도 해볼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오메가 1승과 같을까? 다를 수도 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얘는 뭐로 나눠? 6으로 나눠주세요. 6이 12. 그럼 오메가 몇 승? 4승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오메가의 3승과 오메가의 1승의 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야 돼. 이 마이너스 때문에 애들 진짜 많이 틀린다. 그냥 함부로 애들이 바로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이니까 오메가 1승이랑 똑같아 라고 해서 틀려온다고.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어떤 놈의 오메가인지를 그래서 잘 보라는 거야. 처음에 제공되는 거. 알았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면 오메가 끝. 지난 시간에 다 못했던 오메가 고차 방정식. 그래서 끝입니다. 오늘 이제 연립 방정식 하러 갈 거예요. 됐냐?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메가 공식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공식을 외운다기보다 만드는 방식을 기억하세요. 알았죠? 만들 수 있겠지, 나경씨? 깨고. 너도 어제 축구 봤다 했나? 어제 축구 봤냐? 보긴 봤어요. 어제 축구 본 사람 다 손. 끝까지 다 보고 잔 사람 손. 4명. 졸면 안 된다. 알았지? 졸리면 차라리 얘기를 하세요. 너무 졸리다. 화장실 갔다 오자. 잠깐 쉬었다 하자. 알았죠? 우준이는 그래도 처음이라 또 좀 덜 졸리겠네. 나머지는 알았지? 동호 알았지? 경민이 알았지? 그래도 아시안컵은 너무 시차가 많이 나거나 이러진 않아가지고. 자, 가자. 그럼 이제 오늘 연립하러 갑니다. 지울게요, 이제. 다 썼어? 쓸 시간 안 줘도 돼? 다 필기했어? 가자. 혹시 필기 못했다 싶은 거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되거나 하는 사람들, 또는 집에 가서 내가 풀었던 문제 풀이 방식들 보고 싶거나 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수업 영상 녹화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우준이 이따 알려줄게. 수업 영상 녹화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계속 보시면서 숙제할 때마다 조금씩 참고하세요. 알았죠? 특히 월토반은 토에서 월 올 때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내일 아마 안 하면 힘들 텐데, 내일 영상 잘 보고, 혹시 필요하다면.
자, 연립방정식 갑시다. 연립방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거는 안 써도 됩니다. 연립 1차부터 먼저 설명은 하고 갈게요. 이거는 중딩 거. 그냥 알고만 있는 거. 확인만 하자. 자, 연립 1차 방정식. 연립을 해보자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은 미지수의 개수를 좀 줄여가 보세요. 그걸 미지수 소거라고 하죠. 미지수의 개수를 좀 줄여보세요. 지금 현재 식이 막 3개가 등장했어. 근데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고 g도 있고 3개가 있다 보니까 문자를 뭐 g를 없애서 x, y 하나, 2개만 남겨놓고 그렇게 식을 2개 만들었으면 거기서 또 뭐해? 또 y를 없애서 또 x만 남겨보고 그렇게 해서 x값 찾아서 y값 찾고 y값 찾아서 g값 찾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연립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연립은 기본적으로 미지수를 줄여가는 방식이다. 근데 식의 생김새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 자, 경민아. x 더하기 y가 3이라는 게 있어.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어. 자, 둘이 연립 어떻게 하니? 바로 답은 뭐 1, 2 나오겠지만. 어떻게 하니? 두 식을 더하거나 빼본다. 그 방식이 뭐야, 얘들아? 더하기 빼기 해보는 방식이 이름이 뭐야? 더하거나, 빼거나. 맞죠? 이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하나의 식이 x 플러스 y는 3이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식이 y는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으면 사실 어떻게 하기도 해? 얘를 y 자리에 집어넣죠. 그렇게 풀어 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 다 y는 형태, y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그때는 또 뭐 합니다? 우변끼리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참수와 x축의 관계, 이참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런 거 할 때 두 식 같다라고 두잖아. 그치? 우변끼리 같다라고 두고 풀죠? 그것도 연립입니다. 등치법이라고 해서. 자, 이걸 왜 다시 한번 설명하냐면 오늘 연립 2차 방정식을 할 건데 거기서도 사실 이 세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면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알았죠? 그러지 못한 형태를 주로 만난다는 게 연립 2차 방정식이었는데 혹시 만나면 알았죠? 거기서도 세 가지 방법은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일부러 한 번 더 설명해 준 거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형태는 그러진 않죠. 원래 뭐 어쩌고 x, y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식 는영 꼴로 되는데 막 개수 다간법을 함부로 막 쓸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막 이럴 겁니다. 즉 더하거나 빼거나 한다 해서 하나의 문자가 사라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 맞죠? 자, 보자.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지금 설명을 할게요. 자,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한 거는 위의 식도 밑의 식도 둘 다 1차라서 우리가 연립 1차라고 부릅니다. 근데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2차와 2차만 있는 거는 아니고 대부분이 구분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알았죠? 얘를 가장 기초 단계로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얘를 그래서 뭐 베이직이 아니라 베이스가 돼서 다른 문제를 푸는 기초가 되어 있다고.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알았지? 자, 간다. 그래서 1차와 2차가 주어지면 반드시 뭐 하라고 하냐면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라고 해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나? 있네. 1차와 2차면은 뭐 한다? 1차, 2차에 대입한다. 대입하면 뭐가 되는데? 일단 대입할 수 있는 형태가 되려면은 대입법의 형태가 되려면은 y는 x는 이꼴로 되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뭐 한다? 먼저 첫 번째 기억의 식을 x는의 형태로 고쳐요. 그 다음에 x 자리에 2y-3을 그대로 대입을 해버린다고. 알았죠? 그게 일단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저게 나올까? 뭐 안 나온다고 단정 짓긴 그런데 잘 안 나옵니다. 나경아. 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보통은 다 2차와 2차를 연립하는 형태가 있어요. 자, 이 2차와 2차에 연립하는 형태는 요즘은 사실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3개가 있었거든. 요 나머지 2개 방식은 옛날 방식이긴 한데 아직도 요즘도 흔적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 교재에는 우리가 담아놨어. 오케이? 전세면을 만들 때 2가지 형태를 넣어놨어. 그래서 다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서 이거 2개는 사실 비주류야라고 하면서 얘기해 줄게요. 자, 일단 2차와 2차 연립을 해주세요 라는 거는 뭐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냐면 두 식 중 하나를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다면 인수분해를 하고 진행을 해주세요. 설문 끝. 자, 밑에 2번 보자. 340번에 2번.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맞죠? 기억의 식이 인수분해가 되잖아. 1, 3, 1, 1, 마마. 그래서 기억이라는 식이 x-y랑 3x-y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 뭐냐?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면 돼. 그러니까 기억이 하고 싶은 얘기는 x-y가 0이 되거나 또는 3x-y가 0이 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고쳐버리면 뭐가 됐어?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됐잖아. 일부러 내가 한쪽으로 이양시킨 겁니다. 왜? 아직 니은식 안 썼죠? 니은식을 다시 연립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니은식을 빵 쓰는데 그때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야? 1차와 2차 연립, 1차와 2차 연립인가? 각각 대입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끝! 그럼 여기서 해가 두 쌍이 나오거든. x값 얼마, y값 얼마 하면서 기본적인 1차와 2차 연립골은 기본적으로 근이 두 쌍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몇 쌍? 총 4쌍까지 나올 수 있겠지. 어쨌든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은 두 개의 새로운 1차 방정식을 얻은 거라서 각각의 1차 방정식들과 아직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서 쓰지 않은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같이 연립을 하시면 돼요. 그때 연립하는 방식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다른 문제를 푸는 도구, 오케이? 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어? 자, 거기서 일단 끝. 그러면은 옛날에는 나머지 두 가지 형태가 뭐가 있었냐면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두 식이 모두 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엥? 첫 번째 방식은 두 식을 보면서 적당한 가감법을 통해 모든 이차항을 싹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2차. 이번에도 2차와 2차인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야. 되면 인수분해다.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근데 모든 이차항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뭐 하나는 x제곱이고 하나는 x제곱인데 하나는 y제곱인데 하나는 2y제곱인 거야. 이차항 한 방에 소거할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둘이 빼면은 이차항 사라지겠지. 근데 얘가 2야. 뺀다 그래서 x제곱은 사라지냐 y제곱 사라지냐? 아니죠. 위에 거 두 배에서 뺀다 그래서 y제곱은 사라지지만 x제곱 사라져? 안 사라지거든. 그 모든 이차항을 한 방에 소거할 수 없는 형태가 된 거야. 근데 여전히 인수분해는 안 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뭐 한다? 두 식을 적당하게 또 가감법을 통해서 상수항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문제를 보면서 가죠. 알았죠? 자, 문제 몇 번이지 지금? 340번 풀었었지. 어디 있을까? 네, 맞아요. 유형 65번에 있네요. 아예 유형 이름을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그래서 2차인 건 맞지? 1, 2번. 자, 그래서 원래 문제를 딱 너희들이 보면 뭐 해야 되겠어? 인수분해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경민씨, 자, 일단 346번에 1번 봐봐. 기억,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될 거예요. 니은도 안 되고요. 밑에 있는 거 2번 문제 기억 니은도 안 됩니다. 자, 346번은 내가 풀어줄 테니 347번 너희들이 풀어봐봐. 알았지? 자, 간다.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한다? 모든 이차항을 한 방에 소거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봅시다. 이차항이라고 하면 어디 있어? y제곱 하나 있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사라지게 할 수 있겠지. 왜? 밑에 거 몇 배 하면 되거든. 2배 하면 되거든. 자, 밑에 거 2배 했다 치자. 한 거지. 둘이 뭐예요? 빼요. 아래에서 위에 거 뺄게요. 아래식에서 위에식 뺄게요. 그럼 5x가 나오니까. 뭐야? y도 사라지네? 마이너스 40. 뭐야? 이 문제는 너무 쉽다, 야. 원래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x는 마이너스 8 나왔습니다. 원래는 xy에 대한 1차식 나온다, 얘들아. 알았지? 자, 이 차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1차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새로운 1차식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원래 있었던 2차식. 얘를 1이라고 이름을 잡아볼게. 그러면은 원래 있던 2차식 아무거나 1 또는 2 아무거나랑 다시 연립을 하면 돼요. 연립 방법은 1체, 2체 대입이겠죠. 알았죠? 그게 방법이에요. 지금은 그냥 x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냥 집어넣자. 알았죠? 그럼 어떻게 돼? 뭐야? 왜 이렇게 지저분해? 잠깐만. 계속 확인 좀 하자. 둘. 아, 맞는데? 아이, 뭐야, 이게. 허운이잖아. 아이. 어쨌든 y에 대해 2차 방정식 나왔죠? 그럼 y값 찾을 수 있지? 그러면 y값 찾으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y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12 11i라고 하면 되겠네. 알았죠? 오케이, 끝.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2쌍이 나옵니다. y값 2개 때문에. 알았죠? 뭐 계산이 틀렸는지는 모르겠다. 나도. 암산이 틀렸는지는 모르겠다. 맞을 거예요. 근데 아마 밑에 거 2번이 맞지? 아이씨, 왜 개수를 저딴 식으로 준 거야?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근데 그 밑에 식을 보자. 인수분해는 여전히 둘 다 안 됩니다. 근데요, 2차항의 개수가 1, 2, 5, 3, 4라서 달라. 알았죠? 그리고 심지어 y제곱까지 맞다고 하더라도 xy가 어때? xy도 2차식이다. 2차항이다. 둘 다, 나경아, 둘 다 문자 취급하기 때문에 x도 문자, y도 문자. 그럼 x 곱하기 y도 문자 곱하기 문자라서 2차항 취급해야 됩니다. x제곱, y제곱만 2차항이 아니야. 알았지? 어쨌든 그 2차항을 다 소걸 못한다 지금은. 그쵸? 일단 제곱, y제곱, x제곱 1위도 문제지.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라고. x제곱도 2차항 사라지게 하고 싶은데 xy도 2차항 두 개가 다 안 사라지거든.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2차항 사라지게 못합니다. 그래서 뭐한다? 상수항 없애고 싶은 거야. 얘는 2 곱하기 10이고 얘는 3 곱하기 10이니까 위에 거 몇 배? 3배. 밑에 거 몇 개? 몇 배? 2배. 통째로 하면은 상수항 똑같아지겠지. 상수항을 사라지게 하러 간다. 자, 그래서 기억은 3x제곱에 플러스 6xy에 플러스 9y제곱에 플러스는 70이고요. 밑에 식도 똑같이 2배 해보자. 그럼 뭐야? 4x제곱 플러스 6xy에 플러스 8y의 제곱에 는 72. 두 식을 뭐합니다? 뺍니다.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x제곱 때문에. 그럼 x제곱에 xy 사라지고 마이너스 y제곱에 는 0. 자, 뭐가 됐어 얘들아?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 상수항이 사라지면서. 그게 얘의 목적입니다. 뭐요? 새로운 2차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2차항 소금 못하기 때문에 2차식이 만들어지긴 해. 근데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으로 가는 거야. 빨간색으로 쓰자. 그래서 뭐로 간다? 원래 있었던 2차 방정식들과 다시 연립을 하러 가시면 됩니다. 근데 둘 중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걸로 바뀌어서 다시 첫 번째 융합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해됐죠? 얘는 이차항소거 하면은 여기로 가는 거고, 얘는 상수항소거 하고 나면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이해 과정을 생각해도 되나? 됐음? 그게 연립 2차 방정식의 기본이에요. 됐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게 교과서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하면 좀 그러네. 원래는 있었다. 근데 너네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됐다? 없다고 하긴 좀 그런데 비중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요, 얘네가 주류였어요. 너희들 교육과정 전만 해도 얘네가 주류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거든. 근데 옛날에는 얘네가 비주류였고 얘네가 주류였어. 근데 이제는 얘네들의 비중이 뚝 떨어지면서 거의 시험에서 안 나와요, 이제는. 그러면 뭐가 됐냐? 얘네가 메인이 됐겠지? 자, 얘네가 뭐냐면 일단은 x 플러스 y, x 곱하기 y가 나온 상황에서 연습을 먼저 하고 갈까? 자, 보기 들어봐요. 뭐냐면 만약에야 x 플러스 y가 5고요. x 곱하기 y가 4라고 주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풀래요? 뭐 y 는의 형태로 정리해서 대입하는 방식으로 풀어도 좋다. 나경아! 알았지? 자, y 는의 형태로 고쳐서 대입하는 형태로 가도 좋아. 왜? 아까 내가 xy 2차항이라 그랬지.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이고 얘는 얘가 1차 방정식이고 얘는 2차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대입형을 푸셔도 됩니다. 알았죠? 근데 그거보다 어떤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근데 근을 xy로 갖게. 그래서 얘가 지금 두 근의 합과 곱이 주어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풀 수 있니? 네, 당연히 되죠. 그래서 t값 자체가 뭐가 나와? 1과 4가 나오는데 그게 xy인 거야. 그러면 해는 두 쌍 나오겠지. 왜? x가 1인지 y가 1인지를 모르니까 x가 1일 때의 근 하나, x가 4일 때의 근 하나 해서 두 쌍으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게 쉽게 풀리거든. 그래서 요 녀석 뭐? 합과 곱을 각각 u, v 이게 u와 나경아 u와 v로 쓰기 힘들면은 a와 b로 치환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치환형이야. 근데 그 녀석의 이름을 우리는 교재에서는 뭐라고 잡고 있냐면 유형 64번 대칭식으로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대칭식이라는 명칭은 잘 안 쓰고 그냥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 합과 곱으로만 표현이 가능한 녀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기억 보면 분명히 합과 곱으로 표현이 가능한 녀석이지. 기억은 뭐야? 합과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 니은도 마찬가지. 뭐야? 합과 곱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거든. 됐죠? 그래서 합을 U로 곱을 V로 지원을 하시면 돼요. 또는 A로 B로 해서 A, B를 찾아. 그럼 A, B가 나오면 아까처럼 얘로 풀면 되는 거야. 되었니? 자, 하나만 마무리 지어볼까?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지원을 합니다. 누구를 뭐로? X 플러스 Y를 U로, X 곱하기 Y를 V로. 그래서 두 식이 뭐가 됐냐면 u제곱의 마이너스 2v는 10 u제곱의 마이너스 5v v는 1 그래서 둘이 연립을 해요. 어떻게 연립하면 돼? 그냥 빼버리면 되겠지. 2차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빼자. 그럼 뭐야? 3v는 9 v는 무조건 3 v가 3이라면 u제곱이 16이면 됩니다. 맞지? 그래서 u 값은 뭐 나와? 4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답은 합이 4일 때 u가 v 곱이 3이 되는 거랑 합이 마이너스 4일 때 곱이 3인 거라. 곱은 무조건 3이었으니까. 두 개 연립하시면 됩니다. 연립하는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x는 또는 y는 나경아! 정말 오늘 몇 번 불러?
y 는의 형태를 고쳐서 대입을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도 좋고요. 오케이. 또는 합과 곱으로 이용해서 왜 마이너스야? 뭐야 이거?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해서 답을 내주시면 돼요. 얘는 x가 1일 때 y가 3, x가 3일 때 y가 1.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마이너스 1 해서 총 4쌍 나오게 됩니다. 되게 귀찮죠? 근데 이게 주류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저 상수항소고 이차항소고가 빠져있는 너네 교육과정이 시험 문제, 시험 대비하기가 연립 2차 방정식 여기를 해결하기가 더 귀찮아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어쨌든 뭐 UV 치환형이라고 나는 이름 붙일게요. UV 치환형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학교 시험은 요 두 개가 주로 나온다고 보면 돼. 옛날에는 이렇게였는데 이제는 요 두 개. 얘가 좀 계산이 좀 귀찮아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연립방정식 끝이야. 됐죠? 연립방정식 자체는 그래서 너희들이 풀이 방식을 기억을 하기만 하면 되게 쉬워. 근데 문제는 이 단원도 만만치는 않거든. 옆에 있는 유형 66번 같이 활용형은 너희들이 이제 뭐랄까 자꾸 식을 안 쓰는 버릇 그것 때문에 질문이 나온다면 그 다음 장 가봐. 유형 67번, 68번 요 두 개 남았어요.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 그리고 여기 없는 것까지 해서 3개가 남았어. 그 녀석이 사실 고난도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거 살짝 서둘렀어요. 조금. 숙제풀이 없고 뭐 오메가도 해야 되고 한 것도 있는데 지금 얘네들 하는 게 사실 난이도가 조금 높거든. 그래서 조금 서둘러 봤는데 이해됐나? 오케이? 숙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 없겠나? 요 풀이는 잘들 기억하시고 다시 말하지만 잘 모르겠다 또는 뭐 오늘 졸아가지고 많이 못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숙제할 때 꼭 영상 다시 한번 틀어놓고 또는 보면서 또는 보고 나서 알았죠? 그러고 나서 좀 들어보세요.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뭐 아주 많이 어렵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보통은 이 3개의 유형 여기 하나 없다 그랬지. 3개를 섞어가지고 심화 유형이라고 해서 보통 내신 대비 들어가면은 아예 한 회차 하루 수업 때 그냥 이것만 주구장창 합니다. 고난도 문제까지 보여주면서.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거라서 수업에 있는 것 정도는. 근데 풀이가 일단은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 옆에 유형 68번 얘 같은 경우는 부정방정식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 거기서 사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없는 유형도 마찬가지야. 그 녀석도 이 문제구나 라는 걸 인식하기가 사실 어려울 수가 있어. 그래서 보통 좀 어려운 거고 공통근 얘는 사실은 뻔해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뭐 같이 안 껴도 되는데 교과서에도 있고 가자. 일단 공통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연립을 하고 있잖아, 그치? 연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2개의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2개의 방정식이 주어지고 뭐 오직 하나의 공통근 또는 그냥 또는 오직 하나란 말 없이 그냥 공통근을 가진다. 뭐 이런 이건 오직 하나네. 여기는 그런 말도 없네요. 알파가 겹쳐 있다, 그죠? 어쨌든 공통근이라는 말을 보통 얘기를 하거나 방금처럼 알파, 뭐 베타 이런 것들이 겹치게 보통 줍니다. 문제를. 그래서 이거는 공통근 문제는 어떻게 푸냐? 보통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라고 해요. 그리고 두 식 모두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지금은 공통근에 대한 문자가 없지. 근데 문제에 따라서 공통근 알파를 가질 때 뭐 이러기도 해요. 어쨌든 알파라고 두고 우리가 직접 두고 대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식을 연립을 하는 데 있잖아. 그 연립의 방식이 거의 99% 그냥 더하거나 그냥 빼기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고난도 문제는 가감법을 쓰기도 해.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실수배를 한 다음 더하기 빼기. 그럼 지금 너희들이 왜 더하는지 또는 왜 빼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둬야 되겠다, 그치? 그걸 알면은 가감법을 써야 되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너희들이 쉽게 할 수 있거든. 자, 어쨌든
가보자. 351번.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주어졌고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 일단 공통근을 가진다라는 데만 포인트를 맞춰보자. 그러면 공통근을 뭐라고 둬요? 우리는 알파라고 둡니다. 그러고 나서 공통근이란 거는 여기서도 근이고 여기서도 근이니까 알파 근은 뭐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대입을 하는 거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이 하나 나왔고요. 알파에 대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도 알파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알파 제곱에 플러스 K알파 마이너스 4입니다. 는 0이죠. 자, 여기서 한번 너희들이 한번 찾아보자. 승현아, 두 식을 봐. 더하고 싶어, 빼고 싶어. 더하기를 하고 싶게 생겼어, 빼기를 하고 싶게 생겼어. 왜 빼기를 한다고 생각했어? 빼기 맞아요. 그냥 왜가 중요한 거지. 왜? 네가 본 그게 맞아. 그렇지. 알파에 뭐 끝까지 얘기하지. 알파 뭐? 제곱을 뭐 하게 되거든. 없앨 수 있잖아. 딱 정답입니다. 그거예요. 빼는 이유는 딱 하나야. 알파 제곱 없애는 거야.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더하는 경우도 있지. 더하는 거는 왜 더할까? 뭐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건 너무 뻔하고 그거 말고 지금처럼 생겼는데 알파 제곱에 생겼는데도 더하는 일이 가끔씩 있을 겁니다. 그때는 왜 더할까? 뒤를 잘 보면 2차항을 남겨두는 이유. 굳이 2차식을 없애는 게 더 심플해서 우리 뺀다고 했잖아. 근데 더할 때도 있다 그랬지. 그때는 2차항이 안 사라집니다. 근데 왜 더할까? 뒤에 있는 식을 잘 보면 K들이 사라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플러스 K알파, 여기는 마이너스 K알파. 뭐 여기는 플러스 K, 여기는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뭐 더하기 3, 더하기 1 이런 것도 같이 있고 어쨌든 K가 사라져 줄 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거의 99% 더하기 아니면 빼기만 한다 그랬지. 가간법 잘 안 쓴다 그랬지. 그 99% 안에서도 한 80%는 다 빼기고요. 나머지 일부 몇 개가 한 더하기 될 수 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왜 더한지 왜 빼는지를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실습을 해야 되는 경우를 만나더라도 너희들이 당연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두 식을 빼보자. 밑에서 위에 거 뺄게. 그러면 뭐 나와? K 플러스로 바뀌고 4알파. 그 다음에 밑에서 위에 거 뺐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마이너스에 K 플러스 4. 그리고 는 0. 그러면 뭐야? K 플러스 4로 묶어주고 나면은 남는 게 알파 마이너스 1이다. 맞니? 그래서 얘가 0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곱해서 0이니까 딱 두 개 중 하나잖아. 첫 번째 뭐 아니면 K가 마이너스 4 아니면은 알파가 1 둘 중 하나겠네. 그래서 K 값이 주어지면 보통 뭐 하냐면 원래식 아니야. 맞아. 원래식에다가 대입을 해봐요. 두 방정식이 어떻게 됐어?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4x k가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는 0. 두 번째 방정식도 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 두 번째 알파가 1이 될 때는 보통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알파 넣은 식에다가 또는 공통의 1이니까 여기다 넣는다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위에 식이든 밑에 식이든 뭐 나와? k-3은 0. 그래서 k가 3 나오죠. 자,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뭐가 답이 아닐까요? 바로 왼쪽 녀석. 얘가 틀렸어. 틀렸다기보다 답이 아니야. 왜 답이 아니고 얘가 답일까? 답은 이거지, 그래서. 왜 그럴까? 두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어? 완전 똑같게 생겼지. 똑같이 생긴 2차 방정식은 당연히 공통은을 몇 개 가지거든. 두 개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오직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래서 오직 하나는 말이 없다면 둘 다 답이 될 수 있다. 맞죠? 오케이? 그때는 뭐 물어보는 게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겠지. 끝. 요게 공통은 문제입니다. 별거 아니죠? 공통을 알파라고 두고 주어져 있는 방정식 두 개다가 대입해서 두 식을 더해보거나 빼보거나 맞죠? 그리고 나서 뭐 인수분해 그 다음에 방식은 쭉쭉쭉쭉 됐음? 자, 두 번째로 가보자.
두 번째는 유형 68번에 있는 녀석 할게요. 뭐냐면 부정방정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승호야, 부정이라는 말이 뭘까? 응? 그렇지. 정해지지 않은 거. 자, 근데요, 조금 다르게 얘기할게. 수학에서 말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학 하를 배운 사람들은 알죠? 명제에서 부정 만났었지. 그때의 부정은 뭐였어? not, 아니야 라는 의미였어. 부정은 말 그대로 아니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명제, 수학 하에서는 아니야 라는 의미로 쓰여요. 부정한다라고 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 부정은 영어에서 말하는 투부정사의 부정이랑 약간 비슷해. 투부정사의 부정이 뭐야? 투가 붙으면서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녀석. 맞죠? 품사가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잖아. 내 맘대로라고 하긴 그렇고. 그때그때 바뀌게 되잖아. 맞죠? 얘도 비슷해. 근데 정해지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기억을 하세요. 내가 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 또는 정할 수 없는 상태다. 자, 일단 방정식에서 나오는 명칭이거든. 방정식에서 이거는 예전 거니까 안 써도 돼. 써도 상관없고. 써두면 좋긴 하겠다. 어쨌든 방정식에서 부정과 같이 구분 짓는 단어로 등장하는 게 바로 불능입니다. 요즘은 한자로 되어 있는 명칭들을 많이 사라지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부정, 불능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또는 한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부정, 불능은 옛날에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해요. 중학교 때 너희가 이미 1차 방정식을 하면서 중학교 때 부정과 불능을 대체하는 명칭으로 뭐를 배웠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라는 거 배웠어. 그러면서 너희가 ax 플러스 b라는 1차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하는 a, b의 조건을 쓰시오 이런 거 배웠다고. 그게 뭐야?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0x는 0이어야지. 불능, 해가 없으려면 뭐야? 0x는 3, 0x는 1과 같이 a는 0인데 b는 0이 아니어야지. 뭐 이러면서 배웠다고. 어쨌든 지금은 뭐 그 a, b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상태. 이렇게 이름이 붙었던 거야. 그리고 해가 없으니까 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그걸 이제 불능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부정 방정식은 결국 뭐다?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가 무수히 많은 거는 이런 것들도 해가 무수히 많아.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부정 방정식을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는 지금 연립 방정식 안에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이유는 뭐다? 식은 오직 한 개가 주어져 있는데 문자가 두 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시는 안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깔끔하게 하자. 그냥 x 플러스 y 하자. 는 2 하자. 자, 이걸 만족하는 해 찾아봐 라고 하면은 1, 1도 있죠. 근데 2, 0도 있고 3과 마이너스 1도 있죠. 10과 마이너스 8도 있어요. 100과 마이너스 98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해를 가지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부정인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상식으로 얘기하자면 부정 방정식 안에는 뭐도 있냐면 함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정 방정식이 다 함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부정 방정식 안에 함수라는 게 사실 들어가 있어요. 함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양식키면 만족하는 x와 y를 해를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야. 3,1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 해놓은 거야? 그 해들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놓은 거지. 얘네들이 전부 다 해들이에요. 알았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두 방정식이 만나는 교점을 찾아보세요 라고 할 때는 뭐하니? 연립을 하지. 왜? 두 개의 부정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연립을 해오고 있었던 거야. 방정식 두 개 연립하는 거거든. 알았음? 그리고 교점이란 거는 둘 다 점. 점들은 다른 말로 근. 그래서 두 개의 근을, 겹치는 근을 찾아보기 위해서 연립을 한 거고요. 어쨌든 뭐 그런 상식들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몰라도 상관이 없고 어쨌든 지금은 뭐다? 부정방정식은 식은 오직 하나 주어지면서 아까처럼 문자는 두 개를 주는 녀석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 부릅니다. 그럼 해가 무수히 많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 중에는 일부 특정 조건을 제공을 했을 때 너희들이 풀 수 있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붙은 부정방정식을 푸시오가 문제예요. 자, 무슨 조건과 무슨 조건이 있냐면 쉬운 것부터 하자. 정수 조건과 필수 조건이에요. 물론 정수해가 된다 그래서 뭐 항상 다 모든 부정방정식들이 싹 다 근이 간단해지거나 뭐 몇 개만 안 남거나 하는 거는 아닌데, 우리가 만나는 문제로는 정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방정식 중에서 근들이 몇 개 안 되는 녀석을 만나겠지, 당연히. 알았죠? 그 해는 내가 최대로 많이 만나본 게 8쌍까지는 만나본 것 같아. 근데 보통 2쌍에서 4쌍 정도가 끝입니다. 정말 많아봐야 보통 6쌍 정도. 자, 어쨌든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예시는 요 두 문제는 책에 있는 거 안 풀고 내가 따로 써줄 겁니다. 책에 있는 걸로 연습을 하라는 의미로. 알았죠? 자, 어떻게 푸는 게 일단 기본이냐면 상수항이 있거든요. 근데 상수항은 문제집을 보면은 적당히 변형하라 그래. 그래서 해설의 첫 문장이 바로 뭐냐면 이거야. 주어진 식을 어쩌고 저쩌고 식 주고 이것과 같이, 이와 같이 변형하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수분해를 해. 인수분해가 목적이야. 근데 그 적당히 변형하는 게 어떻게 바꿔야 될지, 변형해야 될지가 바로 보일까? 절대로 안 그렇거든. 걔네들은 변형해야 되는 형태를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그렇게 한 거라면 너희들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하라고 하냐면 나는 상수항을 변형을 하는 게 아니라 무시한 채 인수분해를 하라고 해요. 자, 무시하라고 해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내 마음대로 그냥 바꿀 수 있도록, 인수분해를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가 목적입니다. 알았음? 그래서 무시하라는 거야. 무시하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변형. 근데 먼저 변형을 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하면서 필요한 형태를 너희들이 만드시는 거. 자, 뭔 소린지 내가 지금 문제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거 풀어보면서 갑시다. 어떤 문제를 내가 지금 풀어줄 거냐면 xy-2x-2y-1은 0을 만족하는 정수 xy에 대하여 라고 합니다. 그 뒤는 일부러 아직 안 썼어요. 자, 너희들이 이 방정식을 만났어. 방정식에 문자 몇 개? x도 있고 y도 있고 두 개가 있다, 그죠? 근데 그 근을 찾아보라고 하면서 뭔가를 물어볼 거라고. 물어본 건 일부러 내가 안 썼다지. 오케이? 근데 너희들이 그러면 뭐야, 이 방정식은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서 끝이네? 그러면 이거는 부정방정식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뭘 봐야 돼? 그 뒤를 보면서 xy가 뭔지를 잘 보세요. 실수 xy인지 정수 xy인지, 혹은 정수 중에 한 종류인 자연수 xy를 줄 때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한다? 상수항 마이너스 1은 없다, 0이다가 아니라 그냥 내 맘대로 알아서 바꾸도록 하고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자, 얘 신경 쓰지 말고 인수분해 한다고 쳐봐. 어떤 인수분해야? 식이 어떻게 주어져 있어? 공통인수 있어? 공통부분 치환할 거 있어? 그 다음이지. 뭐야? 인수분해하는 방법 지난번에도 했잖아. 뭐야? 아이씨, 문자가 2개잖아. 문자가 여러 개. 그 문자가 여러 개 있는 녀석 인수분해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또 앞으로 돌아간다. 이런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였잖아요. 자, 맞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차수가 누가 낮아? x도 1차, y도 1차인데? 그럼 아무나. 그래서 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고 생각할까? 그럼 x에 대한 항들 전부 다 묶어줍시다. y-2가 묶여 들어가요. 그럼 그 뒤는 뭐 남아요? 마이너스 2y 남죠. 이때 너희들이 뭐 하냐면 저 y를 y 혼자 두지 말고 얘랑 똑같은 형태로 둬. 그렇게 상수항을 바꾸라는 얘기야. 해설지를 보면은 갑자기 얘를 플러스 4 플러스 5로 하겠대. 그걸 왜 갑자기 바꾸는지는 알고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무시하라고 한 거고요. 무시하는 거는
문자가 두 개 이상이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서 공통인수를 가지도록 내 맘대로 상수항을 바꾸는 거야. 자, 알겠냐? 자, 간다. 그러고 나면은 는이라고 하면 개수가 맞아 안 맞아? 상수항이 안 맞지? 원래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여기 플러스 4가 생겼지. 그래서 우변에 5를 두는 거야. 자, 그러면 인수분해 진행합니다. 뭐예요? x-2와 y-2의 곱이죠. 그 곱한 게 얼마예요? 5입니다. 자, 그럼 끝났어. 자, 여기서 고이들, 나경아! 자, 갑니다. 어떻게 진행한다? 상수항이 항상, 우변이 항상 정수가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근데 x도 정수라며. 정수에서 정수를 빼면 정수죠. 두 번째 얘도 정수에서 정수를 뺐기 때문에 정수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정수가 되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어? 앞에 있는 두 정수가 다 뒤에 있는 정수, 우변에 있는 정수의 약수가 되면 돼. 그래서 이 수 전체들 x-2, x를 보는 게 아니라 x-1을 1, y-1을 5, 1, 마 1, 마 5, 마 5, 마 1. 해가 4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x가 3이죠. x-2가 1이 되는 거라서 얘는 y는 얼마야? 7이야? 그리고 x가 7이면 y는 3이고요. x가 1이면 y는 뭐야? 마이너스 3이고요. x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이면 y가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쌍을 찾아. 여기가 찾는 게 우선이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x 플러스 y의 최대값이라고 해. 그래서 내가 잠깐 갈아놨던 거야. 마치 최대 최소라서 뭔가 y 넣는 형태로 바꿔서 대입해가지고 그 대입해서 얻은 식에 대한 x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2차식이 나온다면 2차식의 최대 최소 이런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알았죠? 그래서 내가 살짝 갈아놨던 거야. 그럼 답은 뭐야? 더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이거든 10이겠지. 알았죠? 그게 답입니다. 끝. 알겠어? 자. 알겠어? 예, 하나만 더 풀어볼까? 자네들이 풀어봐요. 저거 쓸 사람들 얼른 쓰시고, 얘는 뭐 연장에 간단히 쓰셔도 되고, 얼른 풀어보고, 너희들 이거 푸는 동안에 저거 다 일단 써. 저거 쓰고 나서 쓰면은 저거 지워버리고 저기다가 다시 풀 거야. 이 밑에 비우고. 정수 xy. 순서상 다 찾으세요. 원래는 그래서 x 곱하기 y로 불가능한 것은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냥 정수해 순서쌍들 또는 뭐 정수해들 다 찾아봐요. 저런 방식으로. 기기.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결국 식 하나, 문자는 2개. 그리고 뒤에 뭐가 붙었다? 정수 xy. 그래서 이거는 뭐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뭐다? 상수항은 무시하고 신경 쓰지 말고 뭐 인수분해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인수분해를 생각하시면 됨. 그래서 뭐 하고 싶다? 나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싶어. y로 해도 똑같고요. 그래서 y 플러스 4가 x의 개수로 생기거든. 그래서 뒤에 있는 y도 그냥 y가 아니라 뭐 y 플러스 4로 고치고 싶은 거야. 뒤에 있는 마이너스 13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진행합니다. 공통인수 무조건 만드는 게 목적. 그러고 나니까 어때? 개수가 안 맞지? 그래서 뭐 필요해? 마이너스 5 더 필요하죠.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가 있어야 마이너스 13이지. 그 마이너스 5를 뭐? 우변으로 인양시켰다. 플러스 5. 또는 뭐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마이너스 5라고 두고 개수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뭐 하면서 공통인수로 묶으면서 x 플러스 4 먼저 할 거야. 묶으면서 5는 이항을 시키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처음에 얘를 이렇게 바꾼대.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해설지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로 바꾸면 왜 갑자기 8과 5로 뜯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처음에 너희들은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이걸로 바로 간 겁니다. 가면서 그때 상수항이 맞춰진다. 알았음? 자, 어쨌든 해설지 풀이는 이거는 무시하고요. 그래서 이 녀석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오네. 뭐 이게 6이거나 하면 좀 귀찮아지겠지. 왜냐면 1, 6, 2, 3, 3, 2, 6, 1 하면서 4개 나오고 부호 바꾼 것까지 해서 마 1, 마 6, 마 2, 마 3, 마
마 3, 마 2, 마 6, 마 1. 이런 식으로 총 8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 알았죠? 어쨌든 지금은 5니까 1, 5, 5, 1, 마 1, 마 5, 마 5, 마 1. 또 4쌍 나오겠네. 지금 이 값 전체의 값을 쓴 거야. 그래서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일 때 x가 얼마예요? 7인 것부터 해서 y가 1일 때 x가 3인 거.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5일 때 x가 마이너스 3인 거. y가 마이너스 9일 때 x가 1인 것까지 해서 4개가 총 4개의 쌍이 나오고요. 그리고 문제는 원래 뭐냐면 x 곱하기 y로서 불가능한 것을, 그래서 보기에 보면 뭐 마이너스 21, 플러스 3, 플러스 15, 마이너스 9 있고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을 거야. 알았죠? 이건 쉽죠? 다음. 그래서 이거는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우변에 뭐 어떤 정수가 하나 나온다. 그래서 둘 다 뭐다? 뒤에 있는 우변에 있는 정수의 약수다. 이걸 이용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자, 두 번째 실수 조건 갑니다. 실수 조건은요, 한편으로 보면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풀이가 두 종류라서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자, 일단 간다. 뭐가 좀 쉬울 수도 있냐 하면 뭐 상수항을 적당히 변형하여 이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상수항도 다 사용해요. 근데 실수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 제곱을 하면 0 또는 양수다를 이용해서 제곱의 합으로 표현했을 때 는 0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답은 뭐잖아? 둘 다 0일 수밖에 없잖아. 이걸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알았나요? 자, 예시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뭐냐면, 자, 요번에는 내가 먼저 풀어줄게요. 자, 간다. x제곱에 마이너스 5xy에 잘못 썼다. 4xy에 플러스 5y제곱에 플러스 2y에 플러스 1은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 또 물어보는 게 x 플러스 y의 값은 뭐 이렇게 물어봐요. 이번에는 최대값이 아니라 그냥 값이거든요.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일단 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xy 문자 두 개에 대하여 식 하나 제공된 부정방정식인 거 알겠음? 오케이? 그러면은 너희들이 뭐 한다? 뒤에 있는 xy의 조건을 보는 거예요. 뭐래요? 실수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는 제곱의 합의꼴로 변형해야 되겠군. 자, 제곱의 합으로 변형할 때는요, 끝입니다. y제곱을 두 번 써요. 그때 얘네들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든다고 생각하면 뭐야? x랑 2y의 전체 제곱이잖아. 물론 개수 마이너스겠지. 그럼 여기서 4y제곱 나오지. 그래서 y제곱 하나는 다시 쓰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끝. 그래서 얘가 0, 얘가 0. y가 먼저 마이너스 1이 나왔고 y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끝이에요. 그래서 x 플러스 y의 값은 마이너스 3하고 답이야. 끝. 뭐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발견을 못하면 틀리는 거죠, 뭐. 알았죠? 자, 한 문제 더 줄 테니까 너희들이 풀어봐. 있나, 근데? 여긴 없네. 여기 있는 거 한번 가져와 볼까? 자, 이거 지워도 되죠? 문제 지운다, 그냥. 이걸로 가자. 4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는 빵. 쭉쭉쭉쭉 만족하는 실수 xy.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 그냥 해를 쳐주세요. 알았죠? 이건 어차피 한 쌍밖에 안 나옵니다.
으이차. 봅시다. 위에 거는 쉽죠? 위에 거는 비슷하죠? 뭐? 4x제곱 마이너스 4xy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 그지? 이놈의 완전 제곱식이거든. 그래서 y제곱 누구? 하나만 가지고 오는 거야. 1y제곱만. 그 y제곱 하나 남았지. 그 y제곱은 얘랑 같이 다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제곱의 합의꼴로 변형을 하면 y는 마이너스 3이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3이겠네요. 분수가 나와서 좀 지저분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저 정도에만 만족을 하지 맙시다. 자, 밑에 거 혹시 푼 사람? 제곱식이 몇 개 나오든 3개가 나오죠. 자, 제곱식을 찾아가는 이 문제 기본적으로 기준을 뭐로 잡아주냐면 이 차항을 보지 마세요. x, y에 대한 각각에 대한 1차식들만 보세요. x, y 아까 2차라면서요. 그거는 두 개 동시에 문자를 봤을 때 하나만 보면은 1차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너희들은 뭐 하나 x와 y에 대한 1차항이 나와야 돼. 제곱식이 나와야 돼. 개수는 적당하게 바뀐 채로 누가 어떻게 바뀐지는 몰라. 그리고 두 번째, 얘도 힌트죠. 얘는 뻔하죠. x-2의 완전 제곱식이겠지. 그리고 얘도 뻔하죠. 제곱식이겠지. 됐지? 오케이? 그러면은 y제곱은 여기서도 한번 여기서 한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이게 되면서 4y제곱 하나 1y제곱 하나 가지고 오는 거지. 그리고 x제곱도 두 번 나뉘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x제곱 한 번, 여기서 x제곱 한 번. 그래서 그 기준이 뭐 지금처럼 꼭 내 순서를 지키라는 건 아니고 1창을 기준으로 몇 개의 제곱식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1차식 2개였잖아. 그러니까 2개의 제곱식이지. 여기서는 1차식이 3개니까 3개의 제곱식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라고. 그 0이 되는지 확인해보자. y는 마이너스 1, x는 2. 그게 되면 얘도 오케이 0 되는 거 확인. 알았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나요? 할 수 있겠나요? 끝! 근데 이게 다일까? 아니. 부정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난이도 높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 나와요. 일단 그 어려운 단계가 총 두 단계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 풀이가 안 통해서 제곱의 합이 0인데 왜 안 통하지? 그게 아니라 제곱식을 너희들이 못 만들어서. 왜 못 만드냐면 사실 방 3개짜리의 제곱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 사실 그거 하나만 만들기도 빡센데 뒤에 막 제곱식들 2개 있는 거 한 2개짜리의 제곱식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만들겠어? 너희들 못 만들거든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풀이가 존재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제곱의 합을 이용을 못하니까 뭐로 대체를 하냐면 x든 y든 좋아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판별식이 근의 종류 필수 xy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됩니다. 근데 그 판별식 잘 보면 어떤 2차식의 제곱식의 꼴로 2차식의 제곱식이 아니라 제곱꼴의 2차식으로 되어 있을 거야. 근데 그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야. 그래가지고 0보다 클 수는 절대로 없는 식이 나올 거야. 알았나요? 그래서 뭐밖에 안 되게 딱 0밖에 안 되게. 그래서 y값 나오고 x값 찾으러 가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았죠? x값 찾을 때는 원래 방정식에 다시 y값 대입하면 되겠지. 판별식을 통해서 얻은. 알았음?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그 판별식을 써봐. 판별식 써보면 y에 대한
2차식인데 그 2차식을 정리해보면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고 제곱식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y의 제곱이면 그거 나왔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0밖에 없잖아. 그럼 y는 마이너스 3 나온다고. 그럼 대입을 하면은 다시 원래식에 대입하면은 x에 대한 방정식 풀면 중근 나오게 돼 있어. 알았음? 그렇게 해가 한 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끝.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지금은 안 할 겁니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거든요.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알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다. 부정방정식에서 나오는 응용되는, 지금은 교재에는 없는 정수근이라는 게 있어. 우리 앞에서 했는데 2차 방정식 하면서 내가 정수근 얘기했어. 이것도 2차 방정식의 정수근이야. 알았죠? 근데요, 이 정수근 문제는요, 앞에 풀었던 문제랑 달라. 그러면서 내가 2차 방정식 단원 하면서 내가 그때 계속 뭔가 혼자 쭝얼쭝얼한 거 들었냐, 너네? 이거 자꾸 문제의 형태가 너무 옛날 형태인데 자꾸 이런 말 하는 거 들었을 거야. 2차 방정식 단원. 거기에서 우리가 막 정수근,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는 2차 방정식 하면서 앞에 유형이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풀었던 풀이는 다 옛날 풀이야. 막 근의 공식 이용하고 이랬던 거 있잖아. 그 녀석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의 공식 써가지고 루트 속이 제곱식이 되든 또는 0이 되든 이런 식으로 풀었던 그거는 옛날 문제고, 요즘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 잘 써놔. 자,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 m의 합을 구하세요. 이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 2차 방정식을 주면서 두 근이 모두 자연수,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정수근이에요. 정확하게 2차 방정식의 정수근이야. 자, 기본적으로 처음에 뭐라 푸냐면, 지금 사실 내가 원본 문제를 안 줬지. 원본 문제에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일부러 두 근이라고 했거든. 그때 너희들이 뭐예요?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아서 뭐 하세요? 근거 계수 관계 일단 쓰세요. 그래서 자, 지금은 두 근이 아무 말이 없었지.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한 다음에 근거 계수 관계 쓰자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러고 나면은 뭐로 넘어가냐면, 문자가 몇 개 주어졌어? 알파 베타 m. 식이 몇 개 주어졌어? 딸랑 2개. 부정방정식이죠. 미지수의 개수보다 근의 개수가 적잖아. 말 잘못한 것 같은데.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부정방정식으로 들어가는데 두 근의 모두 자연수? 정수 조건인 거야.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들은 알파 베타에 대한 부정방정식을 만들면 돼. 그래서 둘이 뭐 한다? 빼는 거예요. 자, 부정방정식 중에는 뭐도 있다? 식의 개수가 2개, 문자의 개수가 3개인 것도 있다. 그럼 너희들이 적당하게 연립하세요. 해서 문자 하나를 소거시켜. 그래서 식 하나 남기고 문자 2개 쓰면 돼. 그게 나는 지금 뺄셈을 택했어. 왜? m 사라지게 하려고. 왜? 알파 베타가 자연수가 주어졌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자연수기 때문에 m을 없애서 알파 베타에 대한 부정방정식 만드는 거야.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그러면 뭐가 됐음?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됐잖아. 그래서 뭐 한다? 또 내림차순 정리. 그래서 알파로 내림차순 정리하면은 베타 마이너스 1. 그럼 저 마이너스 베타가 혼자 있으면 안 되겠지. 또 베타 마이너스 1. 그럼 좌변에 없던 1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우변에도 1 더해서 8.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됐음?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의 곱. 근데 그게 뭐래? 8이네. 그럼 이걸 만족하는 알파 베타를 쫙 찾으러 가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연수 알파 베타지. 정수보다도 더 좁은 범위.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이런 거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는 딱 1, 8, 2, 4, 4, 2, 8, 1 해서 몇 쌍으로 가시면 됩니다. 답은 생략할게요. 알았나요?
그래서 1, 8 나오려면 알파가 2, 베타가 9 하면 되고 2, 4 하려면 알파가 3, 베타가 5 하면 되고 4, 2 하려고 해도 알파가 5, 베타가 3, 8, 1 하려면 알파가 9, 베타가 2 이러면 됩니다. 끝. 알았냐? 이게 정수근이야. 쉽지? 근데 이게 왜 고난도다? 갑자기 부정방정식을 쓴다라는 생각 할까, 나경아? 할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은 데다가 일단 2개 이상의 유형 섞으면 너희들 어려워하잖아. 맞죠? 난 판별식 쓰고 싶은데 판별식만으로 답 구하고 싶은데 판별식만으로 답이 안 나오지. 난 근해 공식 쓰고 싶은데 근해 공식만으로 답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또 이 조건 쓰고 저 조건 쓰고 저 조건 쓰고 저 조건 쓰고 계속 이것저것 섞어가는 문제들을 너희들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어려운 것도 있고 또는 저기 그 2차 방정식 앞에서 나왔던 그 정수근이랑 헷갈려가지고 막 근해 공식 쓰고 잘못 푸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고난도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 3개 여기까지가 연립방정식. 알았음? 그럼 학교 시험이라면 앞에서 풀었던 기본적인 연립방정식 문제 한 2개 나옵니다. 어떤 거? 2차. 그 다음에 하나는 UV 치환형. 그 다음에 뭐 많이 나오면 활용까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그 2개 중에 하나 빼면서 활용이나 섞을 수도 있고. 맞죠? 활용도 결국 활용해보면 2차, 2차일 거니까. 그렇게 어쨌든 2개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가 한 5개 나오고 끝. 또는 4개 정도 나오고 끝. 그럼 너희들 학교 시험이 만약에 연립방정식까지 나온다 치면 저기 당시 연산부터 지금까지 해보면 얼추 한 20개가 완성될 거예요. 어디가 중요한지 막 얘기해줬었잖아. 당시 연사에서 뭐 나온다 그랬어? 정리 안 나오지. 전개 안 나오죠. 항의 개수 정도 나오죠. 아니 개수. 어떤 복잡한 식 주면서 x 3승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거. 그 다음에 항등식 나머지에서 물어보고 진짜 많지. 항등식에서 뭐 개수 총합 이런 것도 물어보고 나머지 정리 말할 것도 없지. 한 3문제 나옵니다. 그럼 5개. 나머지 정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야? 인수분해는 독자적으로 문제 잘 안 내요. 하나 줄까 말까? 보통 2차 방정식에서 내지. 어차피 2차 방정식도 인수분해거든. 또는 고차 방정식 내지. 어차피 고차 방정식 인수분해거든. 방정식이 안 들어간다. 2차 함수까지다. 그러면 인수분해에서 하나 낼 거고 만약에 학교 시험이 고차 방정식까지다. 그러면 인수분해에서 안 나오고 고차 방정식에서 나올 겁니다. 알았나요? 그러면 어쨌든 인수분해 6개. 복소수 한 2개 정도? 아니면 기분 나쁘면 1개 정도? 뭐 1-2개.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으로 가면은 근각계수형이나 판별식 같은 거 이용하는 거 한두 개 또 나오겠죠. 공식은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 한 8개, 여기까지 10개 채운 거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에서 물어볼 거 되게 많지. 그지? 뭐. 함수랑 연결 짓는 거니까. 그래프를 해석하는 아까 방정식에서 물어본 거든 안 물어본 거든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활용형 하나 더 나와요. 4개 정도 나오겠네요. 최대 최소 지환형도 있고 그냥 제한된 조건도 있고 하면서 서술형으로도 내기 딱 좋거든. 한 3개 나옵니다. 그럼 벌써 한 16문제 채워진 거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 만약에 고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에서 어떤 거 한 4개, 5개가 나온지 얘기 다 나오잖아. 끝. 거기까지 하면 학교 시험 하나 완성이야. 그래서 너희가 아무거나 막 다 때려 넣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딱 나오는 놈들 너희들이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사실은 뻔해. 어디서 나오는지. 경민이 지금 수학 상 듣고 있냐, 특강? 수학 상 듣고 있냐, 특강? 너 저기 유준쌤이랑 하나 하지 않나? 아닌가? 너 나랑 했었나? 어쨌든 너희들이 그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그러면은 어디서 나온지를 사실 풀어보면 다 뻔합니다. 1개 풀어보고 2개 풀어보고 3개 풀어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야. 제일 심한 문제 한 2개 해서 4개 걔네들만 좀 단원이 바뀌던가 풀이가 달라져서 그렇지 기본적인 문제들 한 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 문제들은 다 똑같거든. 알았지?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수업 고생했고요. 잘들 가시고요. 꾸준히는 내가 카톡 그거 초대해 줄게.